장이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장 영향으로 낮게 출발했는데 시가 478.00을 필두로 하여 지금 첫 번째 봉은 양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봉은 또 음봉으로 약간 붙이고 있네요. 세 번째 봉 보겠습니다. 일단 저점은 높아진 것 같고요. 세 번째 봉이 양봉이네요. 네 번째 현물봉입니다. 위로 강하게 시세가 나네요. 저희 여기서 매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봉이 윗꼬리를 단 음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시가를 깨버렸죠. 저희는 여기 청산하겠습니다. 스탑로스죠. 사회 80.15, 85, 1.3포인트 손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절해야 되냐, 스탑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일단 시세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다시 반등해서 그렇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리고 다음에 기회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반전봉에 스탑을 안 하다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스탑을 먹고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위로 방향을 잡네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실 매매가 났을 때는 급하게 매매하기보다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돌파하는 듯 하지만 다시 음봉 맞고 내려오죠. 그리고 그제 어제 보시면 십자잖아요. 십자 전환형. 항상 또 그 부분도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시세가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다.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틀간 두드려 맞았는데 다시 바로 올라가기가 애매한 거죠. 그리고 또 미국 시장도 상당히 약하잖아요. 원래 그런 기대가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바에서 출발하니까 또 사자도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계속 올라가네요. 트렌드 라인 한번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럴 수 있겠죠. 라인을 계속 꺼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껐는데 라인 또 깨졌죠. 하지만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강하게 지금 현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물도 매수가 진행되고 있고 문제는 기간이 어제와 다르게 현물을 팔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빠지기는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모멘텀이 줄거나 모멘텀이 반전되면 항상 빠질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을 찍었을 때는 이렇게 라인을 한번 꺼보는 거죠. 실제로 가격 기준으로는 못 미쳤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넘어섰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보시던 이제 더블탑이죠. 더블탑. 더블탑도 시세가 이렇게 해서 툭 나야 가는 거죠.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뭐 신호가 난 건 아닙니다. 근데 뭐 나는 임의로 뭐 이런 트렌드 라인에 매도할래. 뭐 할 수가 있죠. 사실은. 보시면 또 반전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게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려고 해도 수급 자체가 외국인 선물 매수, 현물 매수가 지탱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종합 예술이에요. 트레이딩이라는 게. 어떨 때는 급락하고 어떨 때는 급락하지 않는데 항상 이 시세의 패턴만 보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시세를 만든 수급의 자체의 모멘텀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수급 모멘텀을 보고 트레이딩 한다는 아니고요. 시세가 반드시 신호를 줘야 됩니다. 시세가 제 1번 가장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외국인이 오늘 1조를 샀습니다. 근데 시세가 하락 추세예요.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제일 1원칙은 시세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시세가 진행될 때 일치되는 수급이 있다면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3단 저점이 보이죠. 일단은 고점이 낮았으니까 더블탑 이후에 라인 한번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점도 살짝 높아졌는데 라인을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자,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시장을 딱 보니까 뭔가 모이는 것 같고 아래를 훅 깨면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보이시죠? 그리고 반대로 보면 위로 탁 하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시세가 모일 때 방향을 잡는 방향으로 푸트란 이유가 그런 거죠. 위로 살짝 올라가는 다다가
다음번에 음봉이 나면서 약간 실패한 신호처럼 또 아래로 시도를 합니다. 근데 또 아래로 깨는 게 아니라 또 지탱하네요. 예. 시장 오늘 어렵습니다. 예. 올라갔던 장도 지그재그였는데 오늘 하루 종일 지그재그네요. 예. 자, 고점이 살짝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졌는데 아래로 붙습니다. 지금 살짝 아래로 스탠바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윗꼬리가 달리는 것 같아요. 위로 다시 반등 시도하고 또 윗꼬리가 달리고, 예. 이런 거 잘 관찰해서 짧게 트레이딩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양봉이 나다가 또 윗꼬리가 또 달리죠. 예. 그리고 아래로 툭입니다. 예. 여기서 매도하셔도 되는데, 예. 항상 중요합니다. 아니다 싶으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인지가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이 레인지가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거래량 발생했죠. 그런데 양봉 거래량도 또 만만치 않게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음봉이 발생했을 때 그 음봉의 확률이 얼마나 되냐라고 할 때 추가적으로 수급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오늘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 외국인 선물 매수죠.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각이 중요한데 이런 그냥 테크니컬리 음봉 났구나 매도 이게 아니고 뭐 이 발생하는 수급의 그런 동향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이 음봉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여기 이 부분 밀집이 있었잖아요. 올라가다 두드려 맞고 올라가다 두드려 맞는데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상 또 지지가 되죠. 항상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수급도 액면이 위고, 예. 그리고 이 부분에서 탁 위로 튀기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마냥 오늘 뭐 여기서 깨졌으니까 급락할 거야. 예. 그럴 판단을 할 때 상당히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제3의 감각, 예. 동물적인 감각이 필요한 거죠. 이제 3시를 향해 넘어갑니다. 예. 오늘 위클리 월요일 옵션 만기인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매수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항상 염두해둬야 되는 게 있겠죠. 아, 매수로 붙어서 들어오면 선물은 100에 80 정도 빠질 수 있다. 근데 뭐 그거로 트레이딩 하라는 뜻은 아니라 한번 보죠 뭐 오늘. 예. 동시효과가 딱 끝날 때 어떻게 되는지. 예. 동시효과 위로 붙었죠. 여지 없습니다. 예, 그냥 음봉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항상 이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100의 100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예. 근데 100의 80은 항상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현물이 매수 수급이 들어오면 선물을 마지막에 민다. 예. 제가 항상 누차 이제 계속 제 컨텐츠를 보시는 분은 항상 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봉, 양봉, 두 번째 음봉인데 아래꼬리 달렸고요. 세 번째도 아래꼬리 계속 달립니다. 그리고 위로 방향을 잡는 듯 하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네 번째 현물봉을 약간 좀 무마시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봉에서 아래로 반전시키는 데 했어요. 저희 여기 매수했는데 여기 손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저는 아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세 개 해서 결국 올라가지 않았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전돼서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현물 첫 봉, 두 번째 봉 매매 전략에서는 항상 그런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리스크 관리가 돼야 어떤 날은 뭐 플러스 2포인트도 벌고 3포인트도 버는 거고요. 어떤 날은 손실이 크게 나긴 하지만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귀할 때 항상 이 결과를 보다 보니까 그 결과에 집착해서 아니 여기 뭐 아래 저점도 깨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봉 완성 기준 깨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손절해야 되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양봉이 지금 보는 양봉이지 이게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미래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복귀를 할 때 항상 중요한 거는 사전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그런 게 중요합니다. 예. 자, 위로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고요.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첫 번째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죠. 그 다음에 반등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전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로 반전해서 더블탑 모양을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시세가 났어야 되는데 시세가 나지 않고 다시 반등하는데 고점을 낮추죠. 라인을 껐습니다. 그리고 수렴형 패턴이 보이고 약간 흐르는 모습, 윗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그래서 음봉이 탁 나죠. 여기서 매매하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반전돼서 돌릴 때 반드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음봉의 확률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에, 외국인 선물 매수에, 기관 매수까지 겹쳐져 있는데 물론 모멘텀이 줄고 있다라고 하지만 또 그 부분을 다른 쪽에서 메이크업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깨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또 지그재그 공방에서 위로 방향을 잡은 이게 저항이 됩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그게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반전을 합니다. 아마 옵션
패턴이 매수 수급이었던 것 같아요. 쭉 올라가서 매수 수급 딱 끝나고 들어오자마자 선물이 급나갑니다. 항상 보여있는 패턴이죠. 제가 볼 때는 예, 오늘 양봉이긴 한데 예, 약간 이제 사이드웨이 조정 국면, 예, 뭐 약간 미국 시장이 모멘텀 잃으면 약간의 조정, 뭐 이런 국면으로 진입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결국은 시세가 뭐 상승해서 뭐 플러스 뭐 0.51% 간 게 아니거든요. 예, 딱 보합에서 선물 기준 딱 보합에서 끝난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아침에도 굉장히 지그재그 공방이 많았죠. 예. 주식도 보면 예, 금일 네이버가 11% 올랐는데 뭐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 코스피 200에서 비중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10% 오르면 다릅니다. 10% 오르면 비중이 15%짜리가 1% 오른 것과 똑같아요. 예. 근데 하이닉스도 우리 코스피 200에 15%가 안 되거든요. 예. 이거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시겠죠? 예. 시가총액 10위 밖에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게 뭔가 강하게 10% 20% 막 이렇게 올라가면 지수 개선을 시가총액 상위만 보지 말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KB금융이 오늘 20% 올랐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 200 비중은 1.7%인데 20%면 34%의 비중을 가진 애가 1% 올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도 34%가 안 되죠. 코스피 200에. 그래서 1%의 확률, 그러니까 1%의 기여 비중이 엄청 큰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종목을 쭉 살펴보고 뭔가 5% 이상의 급등락이 있는 부분은 시가총액 상위 뭐 20위 밖에 있더라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금일 매매 어떠셨나요? 지수가 아래 위로 공방을 하고 방향을 못 잡는 하지만 지수가 분명히 상승 모멘텀이 슬로우해진 건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뭐 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면서요. 이상으로 금일 복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